향해 내 꿈을, 이거 내 꿈을 향해겠죠. 대림산업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또 핫한 종목도 갖고 오셨네요. 96,3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대림산업 분할과 관련된 얘기가 오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죠. 오늘 7%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큰 부분 저희 끝에 보시면 체크가 되시죠. 86,0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9만 원대가 깨져서 하루 만에 내려온 거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흐름을 좀 보면은 외국인은 4거래 연속으로 팔고 있고 기관은 그나마 좀 사다가 어제부터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매도세가 이어집니다. 9월 7일 날인가요? 이때 거의 장중에 10만 원까지 터치 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대림산업입니다. 오늘 모멘텀까지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대림산업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어제 대림산업이 이제 지주회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산업은 사실 지배구조적인 부분에서가 원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림산업은 이제 신설 회사 하나, 그 기존 회사 그러면서 건설과 화학을 분리시키고 나중에 지배구조 정점이 있는 지주회사를 만든다. 거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오늘 지배구조 관련해서 나왔다 부분에서 하락이 떨어진 게 왜 떨어지냐를 봐야 되는데, 주주한테 어떻게 환원 정책을 피겠다는지, 지주회사를 전환시키면서 주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분할하는 시점이 이제 연말에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시장에서 이렇게 액면 분할 상장을 하는 기업들, 그 지주회사 전환 체제 바꾸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채팅창에 어떤 분이 태영건설도 같이 물어보셔서 같이 해드릴 텐데, 이 분할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분할할 때의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화학 업종이 시장에서 요 근래 강세에 뛰긴 했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대한유화가 좀 끌고 올라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가 모멘텀 봤는데, 그거가 모멘텀이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림산업이 분할할 때, 이때 그 모멘텀이 강해지느냐. 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고 있는데, 그때 가서 역시 모멘텀을 받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대림산이 빠진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기대했던 플러스 알파를 안 줬다, 이 부분이 일부 실망 매물이 떨어진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산업은 실제로 지주회사 전환돼서 이제 화학 쪽이나 건설이나 아니면 지배구조 관련해서 정점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나 추가적인 어떤 정책 피해고 그 당시에 업황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얼만큼 좋으냐, 여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더 빠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박스권에서의 그림에서 지금 중간 마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태영건설도 지금 현재 딱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데,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앞전에 분할한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한 그런 케이스죠. 그럼 태영건설 같은 경우 왜 강세가 두드러졌었냐? 간단하죠. 폐기물 사업,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멘텀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 어떤 모멘텀 갖고 가냐에 따라서 그때 틀리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는 가져가셔도 좋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산업과 태영건설을 동시에 엮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림산업 관련해서 아침에 솔직히 공시 읽을 때에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불분명하다, 가지고 공감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그럼 해주겠다는 건가? 주주를 위해서 뭔가 극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극대화가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 짚어주시네요. 이제 우선은 대림산업 보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최수장 전문가께서도 대림산업 보유할까요? 아니면 이 종목은 나오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단기적인 어떤 진단은 우리 강운영님의 그 진단으로 가시고, 또 다른 뭐 건설주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건설주 여러분, 아파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사실상 기술력이 아주 높은 설계 기술 같은 고급 기술이 없다고요. 쉽게 방송용어로는 부적절한 용어지만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 뭐가 다르라고요. 대림산업을 비롯해 잘 보세요. 차트 지 연봉인데 지 사진 잠깐 지워주면 잠깐만 좋겠는데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크루지오,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GS건설. 이 전부 다 어디서 상승기가 나오죠?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상승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출생 연도별 인구 인터넷에 치시면 통계청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구 구조상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이 전후 세대가 거의 100만이에요. 100만 명씩이라고요. 최근에 2018년도,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 명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58년 개띠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77년생까지는 거의 인구가 그 80만 명 출생이거든요. 80만 명. 지금 뚝 떨어졌다고요. 이 나이대, 왜 중요하냐면 이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이때 딱 40대, 50대거든요. 58년 개띠 전후로. 그리고 지금 77년생들 전후에서 최근에 분양시장이 막 핫하게 부동산 불었잖아요. 이들이 또 이제 40대 중반 됐거든요. 40대 중반 정도 될 때가 이제 여윳돈이 많이 생길 때예요. 자산이 조금 막 좀 쌓일 때거든요. 월급 많이 저축하든 뭐든 간에. 이때 이 인구 구조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은 수익성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왜?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구조 외에도 정책적으로 이때는 IMF라는 특수한 사항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최대한 빠르게 탈피하려고 뭘 한 거냐? 부동산 시장 건설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싹 풀어버렸다고요. 노태우 대통령 때 땅값, 그 다음에 집값 막 올라가니까 전세값 100만 원 건설 신도시 얘기했죠. 그리고 YS 대통령 때 그 공급이 넘쳐나면서 집값이 하향조정됐습니다. 안정권. YS 대통령 때는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요. 공급의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IMF에 미분양된 거, IMF 때 미분양을 털려고 건설 경기를 살려야 내수 경기를 사니까 저금리 그린스펀의 유동성과 맞물려가면서 정책적으로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광고 여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가 핫한 거예요. 지금 그 시절 생각해서 건설주 지금 싸게 사는 거는 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재미없다. 건설주는 단타를 샀다 팔았다 몰라도 주도 상승 쪽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주도 상승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친환경 산업주. 그렇게 해서 건설주 전체적으로는 단타 트레이딩이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몰라도 이거를 소위 말하는 주도 상승이 될 거야라는 식으로 모아가거나 장기 투자 관점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네. 자, 대림산업 그것과 확장해서 건설사 관련해서까지 더 얘기를 더 해줬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운용력이나 그리고 전문가께서 두 분 다 같은 의견으로 하는데 이제 건설사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인구가 늘어나야 인구가 늘어나야 건설사 흥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말 더 있으시다고요? 네. 건설주 중장기로 메리트 없다. 무조건 메리트 봅니다. 완전히 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는데, 자, 최천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건설주가 2000년도 초반에 강세되었다. 여기서 얘기하신 것이 주택 공급을 얘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볼까요? 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건설 그리고 국내 주택이라든지 그 외적인 건설 그리고 SOC SOC 공용 투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앞전에 건설주가 상당히 강세되었었던 2010년도 그때 얘기하셨다. 그때 보게 되면은 국내 민간 건설이 시장에서 수주가 많았냐, 부동산 분양에 대해서 수주가 많았냐? 아니죠. 실제로는 2007년도가 더 많은 수주를 나타냈고 그리고 나서 65조 정도 2010년도는 오히려 국내 민간 분양이 더 적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민간 분양 규모는 더 커졌다가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건설회사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뭐였냐면 해외세 수주가 본격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건설이라는 부분이 국내 주택만 갖고 얘기했다는 최수환 전문가님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의 수주라는 부분이 성장 동력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에서의 수주가 상당히 커졌는데 국내 건설사를 약간은 너무 좀 안 좋게 보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해외에서의 수주가 대부분이 플랜트라든지 대형 건설 수주입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 외적인 인도네시아라든지 해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친환경하고 또 연결이 안 되냐? 되죠. 뭘 생각해야 돼요? 정부에서 정책이 수소 육성이죠. 수소 발전소를 안 만들 겁니까? 당연히 나오죠. 성장 동력은 결국은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간다면 건설도 정부에서의 예산안이 SOC 투자가 더 확대되듯이 건설을 중장기로 본다 하면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 사실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전히 좀 틀리다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중장기적 측면에 다릅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